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정말 민감해졌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피부가 무너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했고 혹은 선크림까지 발랐는데 어떻게 세안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첫 시작은 클렌징 오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을 하면 오히려 더 장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폼 클렌징만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나 단기적으로 볼 때나 피부에는 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왁스 성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1차에 오일로서 부드럽게 녹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이 두께감 자체가 좀 있는 오일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일을 쓰실 때는 부드럽게 러빙을 하되 너무 소량으로 쓰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찰력이 생기면서 피부가 또 자극을 받겠지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것들은 왜 또 솜으로 또 긁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드러운 손으로 지울 수 있는 오일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레이어의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감 자체가 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많은 러빙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싹 다 발라놓은 다음에 손을 딱 떼세요. 바로 물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세안을 하면서 유화가 되면서 동시에 메이크업이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세안을 하는 방법은 물의 마찰도 최소화, 손이 피부에 닿는 것도 최소화하시면서 제대로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떼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세안을 할 거고요. 5번 정도 물로 세안을 하면 이 정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거의 다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클렌저가 약산성인지 약알칼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성분들이 앞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렌저의 임상 중에서 사용하면 할수록 장벽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임상들도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해서 클렌저를 고르실 때는 약산성인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약산성을 써야 될 때는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민감해졌을 때만 쓰시는 것이지 평소에 건강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 약산성과 약알칼리 클렌저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산성 클렌저를 덜어서 거품을 낼 건데요. 거품을 내실 때 물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거품이 자갈자갈 풍성해지거든요. 평소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품을 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정도 거품을 냈을 때 만족하지 마시고 피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더 더해서 거품을 내시면 이렇게까지 거품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세안을 하시는 거죠. 롤링 초수는 제가 30초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실 때는 30초 정도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밀착해서 너무 많은 롤링을 하게 되면 장벽이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내가 러빙해서 이물질만 떼어낸다라는 마음으로 세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피부는 약 알칼리 클렌저로 30초 이상 러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훌훌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초수를 하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물세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안을 마쳤고요. 세안을 마치자마자 너무 긴 시간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바로 기초 케어 단계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렇게 장벽이 무너져 있을 때 너무 많은 단계를 바르면 피부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음 단계의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을 더 오랫동안 피부 위에서 쫙 묶어두게 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히알루론산을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이 히알루론산 제품은 2%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우리가 왜 세럼으로서 히알루론산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얇게 발려지는 퍼스트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너 단계에서 바르는 것처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하고 히알루론산이 정말 잘하는 역할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수분도 끌어당기고 다음 단계의 레이어한 제품도 꽉 잡아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자극감이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첫 단계에 발라주시면 피부가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고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히알루론산 함량을 꼭 체크하시고요. 레이어랩 같은 경우에는 2%의 히알루론산과 수분 펩타이드를 함께 넣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펩타이드까지 함께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싹 스며들었고요.
이 정도만 발라도 피부가 좀 편안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다음 단계 세럼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레이어랩의 재구매율 1위, 판매 1위인 제품이기도 한데요. 레이어랩의 니오존 판테놀 세럼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 5%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성분이 15가지가 똑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 개선 전문가들의 진짜 모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군더더기 없이 병풀, 정량 추출물 4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구성하고 있는 수 자체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포키노 화산 함반수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44%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제수가 아니라 수 자체가 다르면서 판테놀은 5%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4%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정말 잘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약간 뾰루지 같은 트러블 때문에 조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그런 부분도 좀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드름 사용 가능 임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왜 화상 연고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베타시토스테롤도 함께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를 잘게 부숴서 나노세라마이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후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민감해졌을 때 바르면 굉장히 빠르게 장벽이 좀 개선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과 바른 날과 바르지 않은 날이 정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바르시고 나면 정말 촉촉해 속건조가 개선됐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부 장벽 자체가 좀 튼튼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다음 단계 바르지 않고 나는 이거를 한 2-3겹 정도 바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르셔도 됩니다. 제형 자체가 약간 두께감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여름 계절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잘 촉촉하게 쓸 수 있는 세럼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계절과 상관없이 장벽을 최대한 빠르게 보호하고 덮어주고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단계의 히알루론산과 두 번째 장벽 개선 전문가들의 모임이 찰싹 붙어서 피부 위에서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이어서 이런 2가지 루틴만 한 1-2주 정도 하셔도 되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사실 빠진 성분이 있습니다. 장벽을 개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었죠. 레이어랩의 콜세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촥 묶어서 솔루션화해서 5%를 함유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보다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화된 기술력을 함께 담았고요. 우리가 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우리의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질 구조를 들어가서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시면 지나친 유분감보다 촉촉하게 피부에 쫙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완전히 무너졌고 따가워서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루틴을 꼭 지켜주시고 클렌징에서의 키는 너무 긴 시간 러빙을 하거나 거품을 대충 내서 얼굴 위에서 거품을 내려고 한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자극감 있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좋은 클렌저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장벽이 무너졌을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성분들이 모두 다 장벽 개선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만 골라서 내가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과 장벽 개선을 돕는 15가지 성분의 집합체인 세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피부 장벽의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응축돼서 솔루션 안에서 5%가 함유되어 있는 크림을 함께 쓰신다면 지질 구조도 채워주면서 외부의 성분들이 장벽은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이 고마운 성분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꽉 묶어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니까 3박자를 다 갖춘 민감 루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하는 비밀을 싹 다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루틴하고 좀 다릅니다. 평소에 하는 루틴은 루틴대로 하되 한 달에 1-2번 정도 완전히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좋은 것은 늘 루틴대로 2주 정도는 하시다가 하루 정도 완전히 틀어버리고 순서를 좀 바꾸기만 해도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방식이 좀 다르고 바르는 양도 좀 다릅니다. 이 루틴은 저녁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세안을 깨끗하게
단계 하신 다음에 완전히 맨 얼굴인 상태에서 저는 맨 먼저 비타민C를 발라줍니다. 제가 비타민C 바르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표피에서 소실되는 게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영양제 먹는 것처럼 사실 비타민C는 무조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를 발라주시고요. 비타민C를 한 번 정도 발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비타민C를 바르는 것은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비타민C를 바르면 되게 좋은 게 왜 얼굴이 가끔씩 이렇게 노랗게 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그냥 저녁 때 바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피부마다 조금씩 다른 흡수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이렇게 바르시고 집에 기기 갖고 계시잖아요. 흡수를 도와주는 모드가 있다면 그 기기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크라이오소닉을 쓸 거고요. 물방울 리프팅 기기이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쿼드세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쿼드세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바닉 갖고 있으셔도 지금 비타민C 바르시고 나서 갈바닉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페어 모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드가 3단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단계까지 끝까지 올려서 관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지금 우리 피부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내가 주입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얹힌 다음에 바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왜 병원 가서 관리 받으실 때 보면 비타민C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비타민C를 뿌려가면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별도로 이렇게 주입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기기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잘 이제 흡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 3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할 때 TV 보면서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요런 거 할 때 그냥 멍 때립니다.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멍하게 이거에 그냥 집중합니다. 잘 흡수되고 있구나. 딴 거에 집중을 하면 이게 스킨케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롯이 이것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C를 한번 깔아주고 두 번째 할 때는 뿌려가면서 흡수를 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3분이 조금 넘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저는 기미색소 집착 세럼을 바릅니다. 기미색소 침착 세럼도 물방울 초음파 기기, 그러니까 LDM 기기와 함께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갖고 계시는 갈바닉 기기 있으시면 그거랑 같이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둘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 관리를 할게요. 이게 꿀꺽꿀꺽 먹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 관리하실 때 장벽 무너졌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 상태가 좋을 때 하셔야지 이게 꿀꺽꿀꺽 먹습니다. 그리고 기미색소 침착 세럼에는 우리가 트라넥사믹 애시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낮 동안 우리가 자외선 받았을 때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서 멜라닌 생성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부터 케어를 해주니까 트라넥사믹 애시드 3%와 나이아시나마이드 7%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성분 자체로도 이미 너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타민C 유도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에틸아스코빌 에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효한 성분이 1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순수 비타민C 10%가 케어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발라주니까 피부 입장에서는 1, 2, 3, 4단계를 다 멜라닌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들로 꽉 채워주니까 피부 자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매일매일 더 맑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되게 좋은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은 못하고요. 만약에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3분, 기미색소 침착 3분으로 해서 해주면 피부에 이미 좀 광채가 확 돕니다. 그리고 더 맑아지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좀 받았다라고 해도 피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반응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한 번 더 뿌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잘 미끄러집니다. 호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3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게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뭘 하시냐면요. 크림을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히알루론산을 적셔서 팩을 해줄 겁니다. 이 단계에서 히알루론산을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히알루론산 버스트 에센스를 충분히 이 솜에다가 적시고요. 적신 상태에서 저는 지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적셔서 이마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꽉 눌러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충분히 덜어서 더 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 중에 히알루론산 함량이 아주 높은 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충분한 양을 덜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계시는 토너 중에 난 너무너무 나하고 잘 맞는 토너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입까지 다 가리는데 지금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외할게요.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셔도 사실 되거든요. 그리고 턱도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고 목주름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시고 딴 거 하셔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물방울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이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또 하셔도 돼요. 저는 이번에는 부스트 모드를 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거는 3과 10이 교차되는 리페어 모드를 썼잖아요. 그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리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더 낮은 주파수로 관리를 해볼게요. 부스트 모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병원에서 LDN 관리 받으시면 마스크팩 위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 모드로도 한번 해줍니다. 진동 모드가 같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트 마스크 위에서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2%까지 완전히 머금을 수 있게 해주고요. 홈케어 기기 중에서 만약에 구매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 또 갈바닉 치면 또 나오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갈바닉 기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세포로 운동하게 해서 피부 결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방울 초음파 기기를 쓰고 있어요. 기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는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은 제가 다음 주에 마켓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모드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피부를 눌러줘도 좋더라고요. 다리미 하듯이 시원하게 눌러줍니다. 내가 오늘 좀 뭔가 햇빛을 많이 받았고 피부에 좀 시원하게 진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마스크팩 위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히알루론산이 2% 함유된 레이어의 퍼스트 에센스를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피부가 엄청 편안해져 있어요. 이렇게 3분 정도 관리를 했고요. 아직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딴 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델링 팩을 얹혀줄 겁니다. 그래서 1, 2, 3단계까지 바른 거를 이 위에다가 확 덮어서 더 깊이 흡수시키려고 해요. 모델링 팩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거 이타카 팩 쓸 거고요. 짠! 요렇게 덜어서 발라볼게요. 그래서 아예 가두는 역할로 씁니다. 이 모델링 팩을 해주는 이유가요. 이게 마르면서 우리가 덮어놓은 요 시트가 바짝 마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델링 팩을 얹혀놓게 되면 이 안에 시트를 머금은 그 히알루론산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게 안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안에는 완전 촉촉합니다. 왜냐면 모델링 팩이 이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끔 꽉 닫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속은 정말 촉촉해요. 있는 그대로 계속 피부 위에 얹혀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엄청 촉촉함이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떼어냅니다. 요거 떼어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델링 팩 안 한 건 지금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모델링 팩을 위에다가 얹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트팩 하시고 올리셔도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미끌미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렇게 해서 착 붙여놓고 하시는 게 더 잘 되실 겁니다. 밑에 한번 깔아줬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게 잘 떨어져 나갔죠. 오늘은 각 잡은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판매 1위인 판테놀 세럼. 진짜 이 제품은 후기도 너무 좋고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고 판매율도 가장 높은 그런 세럼입니다. 그래서 이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이 세럼은 두둑히 바르면 바를수록 장벽이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장벽 개선 전문가 15명이 우리의 장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면 정말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고요.
요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갖고 계시는 기기로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품을 바르는 레이어마다 기기로 쫙쫙 눌러주시면 더 피부 속에 쑥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부스트 모드로 한 번 더 눌러줄 거고요. 레이어의 판테놀 세럼은 두께감이 살짝 있는 그런 세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잘 미끄러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판테놀은 1분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분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기 관리 10분을 이렇게 쪼개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더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피부 관리가 끝났고요. 이제 콜세지 크림을 바를 겁니다. 듬뿍 바를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저는 고주파 관리를 할 거거든요. 고주파 관리는 탄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관리는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림까지만 바르시고 종료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가 너무 촉촉하다, 성분들이 쑥쑥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고주파 관리를 해줄 겁니다. 알페이스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 제품은 제가 마켓을 진행했던 제품이고요. 이 뭉근한 열이 속까지 쫙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당기듯이 탄력감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5단계까지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꼭 크림은 약간 이렇게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고주파 쓰시고 꼭 보템뿐만 아니라 다른 거 쓰시고 피부에 트러블 나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고주파 업체에서 주시는 크림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유분감이 높은 크림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크림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하셔서 고주파 기기를 아예 영원히 안 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평소에 쓰시는 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꼭 1단계로 해보시고 2단계로 올려보시면서 해보시다가 3단계쯤 되는 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고주파는 안에다 열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초음파 기기는 매일 쓰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고주파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열을 안에서 전달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탄력이 쫙쫙 올라오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저는 한 단계 더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5단계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5단계 정도는 해야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더 올리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5단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마처럼 얇은 부위는 단계를 더 낮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주파까지 관리를 마쳤습니다. 저만을 위해서 하는 이 과정이 늘 느끼지만 너무 행복하고 힐링도 동시에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